종목 고민은 4시 주식 해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저번 주말에 오늘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았을 겁니다. 장 초반에는 미국 시장 급등과 또 미국 FOMC가 1% 금리 인하를 하면서 우리 시장도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선물이 5% 가까이 빠지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로 인해서 양시장 결국 하락 전환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우리 증시 너무나도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하단이 더 열려있나 걱정되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함께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식 해결사 함께 해주실 거죠? 렛츠 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전문가 소개할게요. 오창록 전문가, 김민재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가까이 보니까 더 반갑네요. 오늘 보너스 상담 잘 부탁드리겠고요. 첫 번째 보너스 상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테믹스입니다. 매수가가 3,600원에 비중이 30%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끝자리 번호 3640님의 고민입니다. 사실 저번 주에 염증 치료 특허권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상승분을 다 반납한 상황입니다. 오찬옥 전문가 예전 추천주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 프로스테믹스 종목은 이제 코로나19와도 이제 2번 정도 엮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세가 많이 내려왔지만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스테믹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는 이제 줄기세포 배양액과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였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스테믹스는 최근에 이제 2번에 걸쳐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상한가를 기록한 2월 27일 날 같은 경우는 코미팜이라는 종목과 엮여서 이제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월 5일이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로 이제 중국에서 JW 중해제약에 약템라를 투여한다라는 소식에 이제 두 번째 상한가를 기록한 후에 현재는 지금 그 당시에 상승을 기록했던 2,800원 초반대까지 현재는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제 그리고 지난주 내내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거의 모든 종목들을 매도하는 와중에서도 요 프로스테믹스 종목은 조금씩 사고 있다는 점에 좀 착안을 하고요. 지금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이제 유례 없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신저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 종목은 그래도 요 가격대에서는 한 번 더 반등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에는 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꼭 3,600원인 시청자분의 매수가 위에서는 꼭 정리하시기를 이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프로스테믹스는요, 시세를 한 번 더 줄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다만 매수가까지 온다면 꼭 비중 축소나 매도 의견을 주셨네요.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 풀어볼게요. 영진약품입니다. 매수가가 9,700원에 비중은 안 적어주셨지만 문자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 재산 모두 담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라는데 끝자리 번호 0188님의 고민입니다. 김민재 전문가 매수가만 보면요. 지금 장기 보유 중이세요. 근데 반토막 상황이라서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화 상담을 최근에도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대로 관점은 유효합니다. 지금 시장의 낙폭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크게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선별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종목을 좀 어느 정도 좀 골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렸던 관점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급적인 부분만 봐도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굉장히 과도하게 내려오는 이 시점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 종목. 물론 주가는 내리고 있지만 그만큼 메리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세가 좀 꽉 차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적으로 그 이전에도 연기금 쪽에서 이렇게 계속 매수가 들어올 만큼 굉장히 우량한 종목입니다.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는 만큼 이 종목은 지금 시장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려온 종목이기 때문에 뭐 손절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최저가 위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도 한번 노려볼 수 있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손절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해서 지금 현재 좀 시기가 지나기를 기다렸다가 최소 7,500원 이상에서 매도 정리 쪽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때문에 떨어진 거지 실적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고민 풀어볼게요. NCN입니다. 매수가가 2,300원에 비중은 60%,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끝자리 번호 2782님의 고민인데 예전에는 CCTV 관련주고 지금은 또 자율주행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언제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거래 고가가 2,300원이더라고요. 시청자님의 매수가인데요. 오창호 전문가, 비중이 크신데 수익권이 가능할까요? 네, 요 NCN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반등 시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NCN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는 이제 멀티미디어 팹리스 반도체 설계 업체였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제 2019년도 1월에 이제 차량용 블랙박스 업체인 앵커넥트를 흡수합병했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기존 NCN 이전의 종목명은 넥스트칩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넥스트칩 같은 경우 이제 자율주행 관련주로 한때 대장격으로 이제 치고 나갔을 정도로 좋았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좀 재무 구조가 안 좋아지면서 대장의 자리를 좀 반납했던 종목이 바로 NCN인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그래도 1월 달 그리고 2월 달 초까지 한 번씩 이따금 시세를 주었던 게 바로 자율주행 쪽 테마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NCN 같은 경우도 한 번 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했었는데 딱 작년도 8월 달 고점이었던 이제 3,300원을 뚫지 못하고 이제 다시 한번 시장 흐름에 따라서 좀 주저앉은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매수 가격은 사실 오늘 그리고 금요일 날의 하락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종목이 반등을 할 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반등을 하더라도 먼저 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비중이 크셔서 그리고 이제 2,2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는 한 번쯤은 올라올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대 2,200원에서 2,300원대가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한 번쯤은 올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까지 온다면은 뭐 전량 매도 하시거나 아니면은 비중을 조금이라도 좀 축소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매수가까지 오면요. 반등식 축소나 아니면은 매도 의견을 주셨네요. 다음 고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엔지니어링입니다. 매수가 12,000원에 비중은 30%, 끝자리 번호 8687님의 문자인데요. 공매도가 참 많았던 종목인데 저번 주 금요일에 공매도 금지 6개월 조치가 내려졌잖아요. 김희재 전문가, 호재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호재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주가의 영향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낙폭에서 이 부분을 낙폭을 좀 줄여줄 수 있다라는 관점은 좀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큰 매도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에 따른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크게 주가가 뭐 차별화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현재 시장 위치는 아니다라는 관점입니다. 일단 탑 엔지니어링도 역시 그대로 홀딩 관점 유효합니다. 이 현재 연결 매출의 경우에도 1조를 달성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자회사인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올해 첫 매출 1조를 달성할 만큼 굉장히 실적이 좋은 기업입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지금 시장의 조정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 그리고 과도한 낙폭 종목은 오히려 지금 손절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일단 기다림의 관점 그리고 현금 비중이 좀 더 있다면 이런 종목들은 시장 반등 구간에서 오히려 추가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낙폭이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하셔서 충분히 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홀딩 관점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충분히 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홀딩 의견 주셨네요. 자, 이제는 다스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6,850원에 비중이 80%나 되는데요. 끝자리 번호 0601님입니다. 테마가 참 많은 종목이에요, 다스코는요. 정치 테마주도 있고 남북 경협 테마도 있는데 매수가가 너무 높거든요. 오창욱 전문가 대응 방법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요 다스코 종목에 대해서도 현재 이제 문의 주신 시청자분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반등 시에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안전 시설물 전문 업체로서 이제 건설 관련주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북 경협 섹터로도 좀 꼽히는 종목이죠.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시세를 주도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코로나19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섹터들은 뭐 A 섹터건 B 섹터건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좀 소외를 받는 상황인데요. 이 다스코 종목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코로나 이슈만 없었다면은 저는 이제 남북 경협주들이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한 번쯤은 이슈가 나와주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아래로 이제 하방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스코 같은 종목은 작년부터 쭉 해서 한 5,300원부터 5,500원짜리가 그래도 한 번쯤은 전부 다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해줬던 자리입니다. 하지만 작년도 11월 그리고 올해 1월 말 2월 초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가격대가 지켜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이제 폭락으로 인해서 깨졌기 때문에 이 지지선이 이제는 올라올 때는 분명히 저항선으로는 한 번쯤 작용한다고 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중 80%시기 때문에 이 가격대 한 5,500원까지 올라온다면은 비중을 일부라도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메꾸시는 방향이 조금 더 계좌 회복에서 빠른 길이 아닐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스코는요, 이 5,500원까지 올라왔을 때는 비중 축소하고 그 남은 현금으로는 또 교체 매매를 추천 주셨네요. 이렇게 보너스 상담 풀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버틸각 탈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요, 저희 전문가들이 추천주 두 종목씩 주시잖아요. 정말 수익이 났는지 아니면 아직 상승하지 못했는데 더 버텨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모르시겠는 분들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 추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욱 전문가의 종목부터 AS 도와드릴게요.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시푸드, 상신 EDP, 지노믹트리 그리고 원익 IPS, 제넥신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오늘은 이제 대형주였던 지난주 금요일 날 추천주인 원익 IPS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익 IPS요. 이 종목은 하루 만에 또 수익을 주셨지만 오늘 시장 변동성이 강해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계속 버틸 각일까요? 네, 일단은 금요일 날 추천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반등할 때는 이제 소형주나 중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이제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현재까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전량 버틸 각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로 이제 주 매출처가 이제 삼성전자를 따라간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에 그 미국 지수 선물이 이제 시간 외에서 우리나라 장 전에 이미 하한가까지 이제 하락을 하면서 멈춘 상황에서도 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장 초반에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외국인의 매도가 이제 점점 더 많아지는 상황이 나오면서 결국은 오늘 지수 같은 경우 이제 종가가 저가로 마감하고 요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이제 종가가 저가로 마감을 하였는데 일단 지난번 금요일 날 패닉장에서의 저점보다 훨씬 위에서 끝났다는 점은 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원익 IPS는 특히나 오늘 기관들의 매도도 꽤 있었는데 이 종목은 또 매수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형주가 먼저 올라온다라는 관점 하에서 전부 다 버틸 각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가 먼저 올라온다. 그래서 버틸 각으로 설명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시장의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요. 오늘 또 떨어졌잖아요. 시장 바닥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네, 항상 요 질문을 최근에 좀 제일 많이 받습니다. 뭐 어디가
바닥일까요? 뭐 언제가 반등이 시작일까요? 사실 그러한 부분을 맞추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릴 때 이 정도의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을 때 이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는 말처럼 큰 폭의 패닉셀이 나왔을 때 오히려 반등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종목들을 공략을 하실 때 지금은 이제 소형주나 중형주보다는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대형주들을 먼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주 말쯤에는 충분히 한 번쯤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약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대책을 하나씩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 지수든 뭐 아니면 전 세계 지수든 전부 다 이제 PBR 수준에서 이제 저가 부근까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다지고 반등을 한다라는 관점에 이제 무게를 실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희망적인 관점을 알려주셨는데요. 역사적인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나중에는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관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들 AS 도와드릴게요.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스홀딩스, 톱텍, 지어소프트, 뉴트리, FNS테크가 있는데 오늘은 어떤 종목 AS 원하시나요? 네, 오늘은 톱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톱텍이요. 매수하고 계속 양봉입니다. 수익률이 9.86% 났는데 이 종목 역시 좀 리스크가 크잖아요. 앞으로는 어떤 각인가요? 일단 버틸 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에 워낙 낙폭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관련 종목들 제외하고는 거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톱텍 같은 경우도 자회사 레몬 같은 경우 이 코로나19에 관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일 뿐만 아니라 이 톱텍 종목 자체적으로도 이 플렉서블 OLED 쪽에서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 즉 어느 정도 업종 상으로도 충분히 수혜가 향후에 만족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그대로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하고 있는 사업 OLED도 괜찮고 마스크 사업 쪽도 괜찮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사실 저저번 주인가요? 2주 전에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영업 손실 때문이잖아요. 그럼 마스크 사업 설비를 늘리면 자회사 레몬과 함께 실적을 좀 탄탄하게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 이런 관점은 어떨까요? 사실 본업 자체가 톱텍 쪽 같은 경우는 플렉서블 쪽이 더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상쇄될 거다라는 관점은 아닌데요. 지금 충분히 어느 정도 이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예전에 이 삼성과의 어느 정도 좀 악재가 있었을 때 주가의 큰 폭의 하락이 나온 이후로 충분히 바닥을 잘 다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과거 약전은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추가적인 이제 플렉서블에 대한 실적 모멘텀이 반영이 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시점. 근데 현 시점에서도 어쨌든 주가가 이 코로나19 이슈에서도 밀리지 않는 점만 봤을 때에도 충분히 주가의 상승의 메리트, 즉 상승 탄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자회사의 이 코로나19 관련된 이슈가 묶인다면 지금 현재도 당장 이 주요 저항대인 11,000원대만 뚫어주면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11,000원대만 뚫어주면 더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고 이렇게 AS 정리해 주셨습니다.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오창록 전문가의 원익 IPS, 버텨보자, 개별주들의 낙폭 축소 기대, 홀딩 유지라고 알려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 톱텍, 버텨보자, 코로나19 관련 업종 수혜로 힘 받는 종목이라고 설명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버틸각 8각이었습니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내일의 급등주 시간입니다. 단기간 동안 빠르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호 전문가의 종목이 궁금한데요. 오창호 전문가, 50 같은 종목 없을까요? 네,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제가 꼭 찾고 싶은 종목군입니다. 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시청자분들 또한 좀 많이 힘드실 텐데요.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주 같은 경우는 이제 손절이 나갈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이제 시장에서 수급이 좀 쏠리는 종목군으로 좀 도전을 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은 이제 녹십자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녹십자셀 같은 경우는 이제 녹십자 그룹 계열의 이제 바이오 업체인데요. 뭐 항암 면역세포 치료제 사업, 그리고 면역세포 은행 사업, 그리고 제대열 은행 사업 그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쪽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한번 이제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시세가 좀 나왔습니다. 차세대 면역 항암제인 이제 CAR-T 치료제의 효과 소식에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러한 이제 녹십자 그룹 계열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장중에 약 11%가량까지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 뉴스를 한번 내고 나서 이게 또 췌장암 관련된 쪽이거든요. 그 췌장암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좀 암에서 가장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요 녹십자 계열이 계속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금 몇 년째 지금 계속 요 췌장암 쪽을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가 결국 장 막판에 한 3시 이후에 이제 전체적인 종목 지수 따라서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급등의 가능성은 갖췄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일단 한 번쯤은 시세가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쉬어갔으면 다시 한번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급등주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그렇게 높게 잡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좀 타이트하게 잡아서 좀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시초가에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은 1차 목표가로는 42,5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34,5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십자셀은요, 지금 금요일에는 상한가가 나왔다가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4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4,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급등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김민재 전문가 요즘에 또 코로나19 관련주로 많이 시세 분출하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코로나 관련주일까요? 네, 오늘도 관련주로 죄송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관련주군요. 네, 오늘도 관련주로 가지고 왔고요. 네네. 일단 종목명 바로 공개드리면 레몬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목표가는 바로 설명드리면 11,5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9,0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상장된 종목이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톱텍의 자회사로 편입된 기업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된 이후로 아직 저가를 깨지 않으면서 이 코로나19 관련된 호재에 빌어서 바닥을 좀 잘 다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이슈 관련돼서도 좀 테마가 아무래도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저가를 꾸준히 좀 지켜주면서 낙폭도 크게 제한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 상장주인 만큼 위로 올라갔을 때 매물대도 그만큼 적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대로 목표가는 11,500원을 잡아드리겠지만 충분히 더 추가 상승 가능할 거다라는 관점의 종목이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순환매의 관점으로 종목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다음번 시세 분출, 즉 마스코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손절가에서는 비중 절반 정도는 손절 관점을 진행해 주시고 목표가는 11,500원에서 충분히 AS를 통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레몬을 가져오셨습니다. 최근에 톱텍도 가져오셨는데요. 레몬을 오늘 추천 주셨고요.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일의 급등주 알아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을 실시간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 02786-1022번, 1073번 열려 있고요. 문자번호 1668-4917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함께 적어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화 연결부터 해볼게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어떤 종목 때문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SO일이요. 아, S-오일이요? 아유, 유가가 네. 참 급락을 해서 힘드실 것 같은데 매수가 비중은요? 예, 74,600원인데요. 네, 74,600원. 비중은요? 20%요. 네,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먼저 네. 오창호 전문가님께 한번 연결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창호 네, 전문가 먼저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요 S-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의 흐름을 좀 어느 정도 뭐에 따라서 움직이시는지 요 부분은 알고 계신 거죠? 아유, 저는 뭐 처음이라 몰랐습니다. 아, 이거 혹시 그러면 뭐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예, 예, 예. 아, 최근에 매수를 하셨고 그러면은 약간 좀 투자 타이밍이 약간 좀 운이 좀 안 좋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1차적으로는. 예. 그래서 요 S-오일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길에 다니다 보면은 많이 보이잖아요. 주유소. 예, 예. 예, 그래서 그러한 이제 석유화학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 기름값과 충분히 많이 이제 거의 연관이 많은 기업이에요. 예. 보통 이제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름값이 내려가면은 저희는 사실 좋잖아요. 예, 예. 예. 하지만 이게 투자 쪽에서는 좀 안 좋고 특히나 요 S-오일 같은 이제 석유를 정제해서 파는 기업들에게는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그리고 그 전주 금요일 날까지 해서 국제 유가가 폭락을 했다는 얘기는 신문 기사를 통해서 좀 들으셨죠? 아니요, 안 들었어요. 아, 아직 모르셨어요, 요걸? 예, 예, 예. 그러면은 혹시 요 S-오일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혹시 추가 매수도 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예, 예. 예, 추가 매수 하실 수 있고 그러면 혹시 저는 이제 국제 유가라고 해갖고 요거를 검색을 하실 수는 있어요? 아니, 저는 컴퓨터를 못 아, 합니다. 그런 상황은 아니시고 그러면은 제가 요 S-오일 차트를 보면서 좀 신기한 것도 좀 같이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보시면 요 S-오일 차트 같은 경우 딱 정확하게 3월 6일입니다. 3월 6일과 그리고 3월 9일 바로 금요일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3월 9일이면. 예, 예. 보면은 갭으로 10%가 하락을 했는데 제가 다른 거를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유가 선물 차트예요. 요 부분은 이제 모르신다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차트 흐름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흐름. 보시면은 국제유가가 3월 9일 날 이제 하루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25% 하락을 하면서 이제 보면은 이제 S-오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을 때 좋은 종목이에요.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체크를 해두시고 왜냐면은 이제 시청자분의 이제 소중한 자금이 투자된 종목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이슈에 따라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어떤 이슈에 따라서 내려가는지 이렇게 큰 흐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파악을 해두셔야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국제유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실적이 많이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석유가 원유잖아요, 원래는. 그래서 원유를 뭐 이제 정제를 해서 뭐 가솔린이든 아니면 다른 이제 석유를 이제 분리를 해내가지고 요것을 판매를 해서 이제 요것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건데 일단 원유값이 싸지니까 회사가 손실이어도 계속해서 이제 정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유가가 이제 제 기억으로는 현재 가격대보다 훨씬 위로 올라와야 회사가 이제 좀 돈을 벌면서 이제 석유를 팔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 지금 보면은 딱 2014년도에 이제 국제유가가 한번 23, 24불까지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근데 딱 그때 가격대 근처까지 지금 왔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예. 어느 정도 이제 국제 유가의 하락만 좀 멈춘다면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좀 올라갈 수 있다고 좀 보여져요. 예.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는데 국제 유가까지 이제 엎친 데 덮친 게 오히려 설상가상 상황이 좀 벌어지면서 이 종목이 좀 낙폭이 좀 크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요. 이 종목은 일단 어느 정도 국제 유가가 좀 올라올 때까지는 일단은 보유하셔라라고 좀 제가 말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예. 일단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기가 최근 것만 좀 봐볼게요. 최근에 네. 3월 6일과 3월 9일 날 이제 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3월 11일 날 한번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다가 결국 저점을 갈았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그러면 다음에는 언제쯤 사면 되냐 하면은 대강 이제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물론 국제 유가를 제일 먼저 알아봐야겠지만 그거 보기가 약간 좀 어려우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64,000원 위까지 올라가면 그때는 한 번쯤은 이제 비중 확대를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사실 여기까지 이 종목이 올라온다면은 이제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OLED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제 다른 이제 주도 섹터가 아마 다른 쪽으로 나올 확률이 좀 크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을 꼭 굳이 매수를 하셔야겠다라고 하면은 64,000원 위로 온다면은 비중 확대를 하셔도 좋겠지만 분명히 이제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들이 아마 반등의 힘이 이 종목군보다는 조금 더 셀 거라고 저는 예측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손절은 하지 마시되 손절 같은 경우는 지금 손절하는 경우는 솔직히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판단이다라고 좀 느껴지고요. 오히려 손절을 하시더라도 요 64,000원 부근에 와서 여기서 한 번 더 하락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손절을 어느 정도 염두에 좀 두셔야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보유를 하시되 추가 매수할지 손절할지는 한 64,000원까지 좀 올라왔을 때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거기서 좀 비중 확대를 하셨다 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78,000원 정도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최근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만 한 2, 3개월 정도 좀 현명하게 하신다면은 좀 잘 빠져나오실 수도 있고 잘하면은 국제유가 회복과 더불어서 좀 수익을 보실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상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가격 전략 잘 들으셨어요? 예, 예. 네, SOL은요,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 같이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64,000원 올라가면 비중 확대 의견도 괜찮고요. 목표가는 78,00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꼭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고마워요. 전화 상담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문자도 참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왔는데 이 중에서 김민재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딱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DB 하이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3,050원에 20%인데 추가 매수가 고민 중이라고 하시네요. 목표가도 궁금하신 것 같은데 끝자리 번호 2368님의 고민입니다. 김민재 전문가, DB 하이텍 반도체 관련주로서 앞으로 어떤가요?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타이밍이나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낙폭이 굉장히 크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똑같이 내려오고 있지만 분명히 좋은 종목들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회라는 게 이 타이밍에 따라서 당장의 기회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를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이 종목의 주요 지지 라인 이 부분을 먼저 좀 차트를 통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좋은 종목이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시장 하락 덕분에 내려왔을 때 더 좋은 매수가인 종목은 확실한데 일단 16,500원까지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라는 관점입니다. 이 종목 자체적인 이 16,500원대는 지지 라인이지만 결국 지금 현재 꾸준히 밑으로 깔려있는 지지 라인 중에서 어디에서 멈출지는 결국 시장이 결정하게 됩니다. 시장 역시도 꾸준히 8월 달부터 상승세였기 때문에 하단으로 지지 라인이 많이 깔려있지만 어디서 멈춰주냐에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같은 수준에서 멈춰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16,500원까지도 훨씬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서 섣불리 지금 추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결국은 방향성은 시장이 잡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낙폭을 좀 줄여주면서 반등하는 부분, 즉 16,500원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간다라는 시점에서 오히려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매수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지지라인에서 매수했는데 오히려 여기서 더 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지지라인은 잡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실한 지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주가가 반등까지 확인했을 때 매수가 좀 높게 잡더라도 안전하게 들어가시는 방향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추가 매수는 가능한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합니다. 시장이 반등 나올 때 그때는 추가 매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상담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내일장 공략주 힌트 시간입니다. 시장의 하단이 어딘지 모르는 지금 상황 속에서 중장기로 보았을 때 어떤 종목이 유효 관점이 있을까요? 힌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록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5글자고요. 게임주 대장, 리니땡이여 영원하라라고 하는데 요즘 집콕 관련주라고 해서 이 게임주가 기대감을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이 종목 리니 모시기를 본다면은 종목명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요즘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 아닌가요? 그러면 싸다, 이 저가 메리트 관점이 있겠죠? 자세한 전략은요. 이 종목명 오픈하고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4글자, 독보적 매운맛으로 승부 보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매운맛이라고 하면은 식품 관련주일 텐데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일까요? 우리 시장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한국의 매운맛을 볼 수 있는 종목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힌트를 드려봤습니다. 힌트를 눈치채신 분들은요, 너튜브 채팅창에서 자유롭게 종목에 대해서 의견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문자 상담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자 한번 가보니까요, 어떤 종목을 풀어드릴지 참 고민이 많아서요. 이 중에서 한번 이테크 건설 한번 풀어볼까요? 이테크 건설 매수가는 88,000원에 비중이 70%입니다. 이분도 추가 매수가 지금 고민인데 단가 낮춰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끝자리 번호 5399님의 고민입니다. 오창록 전문가님, 이테크 건설 관련주 괜찮을까요? 네, 저는 요 이테크 건설 같은 경우는 지금 추가 매수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이제 반등하면은 언제 이제 손절을 할까를 고민해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뭐 지인분이다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이거 지금이라도 좀 손절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이 종목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시고 좀 손실이 좀 큰 상황이어서 조금 약간 좀 희망적인 얘기들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테크 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OCI 그룹 계열의 이제 플랜트와 이제 토건 사업 그리고 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이 지금 3년째 계속해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순이익이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테크 건설 같은 경우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을 때 이제 어느 그룹 계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모 회사인 이제 OCI라는 회사와 차트 형태 흐름이 좀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테크 건설이라는 개별 기업의 뭐 실적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일단은 첫 번째 모기업이 조금 약간 좋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설 업종 섹터 또한 약간은 좀 침체기다라는 점을 들어서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비중이 70%나 들어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종목은 오히려 손절이나 아니면 반등 시 매도하시되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좀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까지 이제 기술적 반등 한 20% 정도 하락분을 되돌릴 때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제 의견 드려봅니다. 네, 이테크 건설은요 지금 추가 매수할 때가 아니고요 반등 시 매도나 아니면은 교체 매매를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자는 더구전자가 좀 눈에 띄네요. 매수가가 7,400원에 비중은 10%인데 향후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끝자리 번호 0830님의 문자입니다. 애청자님 같은데요. 더구전자 사실 카메라 관련주잖아요. 김지 전문가, 더구전자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요? 전망은 당연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관점은 사실 똑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게 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 종목을 뭐 보유해야 되는 종목인지 아니면 추가 매수 지금 해도 되는지에 대한 관점인데
일단 종목 선별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대로 갖고 가야 되는 종목이면 그대로 홀딩이 맞고 지금 현재 손절을 하게 된다면 필요 이상의 대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추가 매수 관점이 언제냐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로 다 지지라인이 다 다르게 있지만 결국은 방향성은 시장이 잡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지지라인이라 할지라도 시장에 내려오게 되면 결국 그 지지라인은 그 하단에 있는 지지라인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 사인은 드리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기회가 언제 오느냐는 시장을 보고 정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종목 역시 추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 그리고 홀딩할 만한 종목이다라는 관점은 똑같은데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내려왔을 때 단기적으로 뭐 저항 지지라인에서 받고 어느 정도 올라졌을 때 충분히 상승 추세로 탔을 때 비중 확대를 하셔도 지금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라는 관점입니다. 근데 섣불리 지금 뭐 바닥을 잡겠다 아니면 이미 많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살만하지 않을까라고 비중을 더 늘리시면 오히려 걱정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더구전자 같은 종목 역시도 추가 매수하지 않아도 시장의 반등이 나면 원래 위치로 돌려줄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추가 매수 관점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충분히 시장이 반등을 하긴 하고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했을 때에도 좀 더 두고 볼 정도로 늦게 하실수록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전망이 문제가 아니고요. 시장 상황이 문제입니다. 기업 자체는 좋으니까요. 섣불리 추가 매수는 금지지만요. 시장이 반등 나올 때는 그땐 다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랑 전화 상담 풀어드렸습니다. 오늘 아쉽게 못 풀어드린 문자나 전화는요. 다음 주 보너스 상담 시간에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고민 해결. 네, 자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익 해결사 시간입니다. 정말 살 종목이 있는 걸까요? 한번 중장기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록 전문가, 게임주 대장 리니 땡이여 영원하라라고 하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네. 되게 다른 이제 이런 힌트만 듣고도 이제 종목을 맞추실 수 있도록 그죠? 이제 제일 쉬운 힌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충분히 이제 분명히 계좌나 아니면 개별 종목들 때문에 거기에 이제 고민이 더 많으실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오늘 추천드릴 종목은 모두가 다 아시는 그 종목입니다. 바로 NC소프트입니다. 기업 계열부터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1997년도에 설립이 돼서 2000년도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모바일 게임의 개발과 이제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이제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이제 게임 리니지, 아이온 같은 MMORPG 관련된 게임들이 있으며 이제 가장 유명한 IP 같은 경우는 리니지입니다. 그래서 회사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지막 이제 패닉 세일이 나오는 와중에 이제 반등을 한다면 대형주들이 먼저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날 좀 양봉을 만들면서 하락폭을 어느 정도 메꾸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다시 한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해서 일단 가지고 왔고요. 그 근거로는 이제 코로나19가 점차 좀 장기화되고 있는 와중에서도 요 리니지로 대표되는 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3월 5일에 이제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어느 정도로 주가 방어가 좀 잘 됐던 종목입니다. 이 이유는 이제 리니지 IP의 수익 창출 능력이 점점 더 계속해서 잘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인데요. 리니지 2M의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이제 리니지 2M의 경우 이제 2월 말에 게임 출시 이제 100일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최근에는 일 매출 50억 원 정도를 무난하게 이제 달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에 이제 리니지 2M이 나올 때 원래부터 나와 있었던 리니지 M과의 이제 서로 이제 점유율을 잠식하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현재 이제 출시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회사가 매출로 가져가는 부분이 더 커졌다라는 부분이 이제 숫자로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작 같은 경우도 올해 줄줄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상반기에는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 S라는 게임이 이제 국내 출시 예정이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모바일 게임인 블레이드 앤 소울 2 그리고 리니지 2M이 글로벌 버전으로 좀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블레이드 앤 소울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게임이 이제 중국에서 흥행한 이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나올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추가적인 흥행 가능성. 우리나라는 일단 당연히 흥행할 것이라는 좀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중국 시장까지도 공략을 하면은 이제 주가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1분기 실적들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인 국내 상장사들 코로나19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실적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컨센서스를 상회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이제 매출액이 7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약 2,800억 원 중반대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충분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이 부분은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요 NC소프트 종목 차트를 보면은 딱 3월 4일, 3월 5일까지만 봤어도 지수 차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코로나19의 수혜로 볼 수 있는 대형주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좀 상승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무너졌다라고 좀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반등할 때 이러한 대형주들이 좀 먼저 올라가고 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실적 또한 전혀 이제 훼손된 부분이 없다라는 점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 부근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드리고요. 내일 이제 시초가에 이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은 1차 목표가는 68만 원, 그리고 중장기적인 목표가로는 이제 신고가인 75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55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C소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역시나 펀더멘탈은 탄탄합니다. 시장 상황 때문에 떨어지긴 했지만 매수 관점 유효라고 알려주셨고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68만 원,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75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55만 원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NC소프트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김민재 전문가의 종목 한번 알아볼게요. 독보적 매운맛으로 승부 보는 기업이라고 하는데 매운맛이요? 어떤 종목이죠? 네, 제가 좋은 종목은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집에 라면 좀 쟁여 놓으셨나 봐요. 네, 아니요, 전혀 쟁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이제 기업에 대한 설명 전달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업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60년도에 설립된 업체고요. 그리고 75년도에 코스피 상장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면 식품 음식료 업종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면이나 스낵류 그리고 유제품 쪽에서 매출을 익히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 모멘텀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삼양라면 같은 경우는 워낙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거 외에도 이제 불닭볶음면이라는 상품을 출시하면서 매출이 꾸준히 좀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투자 포인트 간단하게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영화 기생충에 따른 어느 정도 좀 호재를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좀 일어났었던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외에도 사실 이 라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이 꾸준히 좀 나와줘야 매출이 유지가 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불닭볶음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성공적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실적도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중국 쪽에서도 원래는 이 연안 쪽에서, 그러니까 총판이 바뀌기 전에는 이제 연안 쪽에서 주로 유통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내륙으로 넘어오면서 추가적으로 좀 더 판매가 호조가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비상식품 같은 종류도 어느 정도 좀 미리 사서 쟁겨두는 효과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가 상승 또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 즉 코로나19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편입이 되면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바로 목표가 손절가 관련돼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현재 구간 대비 10% 구간 94,500원으로 잡아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75,5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실적주이고 정말 좋은 종목이면 정말 좋은 종목이면 분명하지만 일단 75,500원이 깨지고 내려갔을 때는 굉장히 또 프로그램 매도라든지 아니면 투매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꼭 지키자.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손절가는 꼭 지키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75,500원을 유지만 해준다면 충분히 바닥은 어느 정도 잡힌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물론 시장이 또 다시 개파라고 나온다면 이 75,500원을 갭으로 깨고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하면서 현재는 비중을 조금 적게 가져가신다면 종목 추천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수급적인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기관에서 계속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시장이 하락해서 종목이 좀 떨어져 내려오더라도 어느 정도 해지가 가능하죠. 그리고 내려왔을 때 어느 정도 좀 믿을 만한 구석을 가지고 버텨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외국인이 모두 파는 물량은 거의 기관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은 나중에 내려왔다 하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 즉 받쳐줄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이 비상식량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좀 호재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현금 비중은 적게 가져가면서 종목의 비중을 적게 가져가면서 관심 종목에 넣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삼양식품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번 내일 시초가에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는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가격 전략 알려드렸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오창록 그리고 김민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화면 보시다가 이 부분은 놓쳤어 하는 부분은요. MTN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MTN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